네,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간단한 파워웹의 내용을 빌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가장 노멀한 형태의 패턴을 통해서 이 녀석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뜯어보시면서 새롭게 나온 용어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리스트에서 쉐어포인트 리스트로부터 하나의 앱을 빌드를 했고요. 자동으로 얘가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패턴을 보시면은 브라우저 스크린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개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렇죠? Alt 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기능 키를 누르시면 우리가 바로 실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 스크린으로 넘어갔고요. 브라우저 스크린에서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집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편집 스크린, 에디트 스크린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내용을 보여주고 그 데이터 목록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목록에 대한 부분에서 삭제를 하든가 편집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 자체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정말로 많은 요소가 있고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시중에 파워앱스에 대한 책도 나와 있지는 않긴 하지만요. 하지만 MS에 나와 있는 레퍼런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로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편해요. 일반적으로 교육하는 입장에서 교환 만드는 것처럼 시간이 아까운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은 뭐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올곧이 그냥 뭐 생산적인 시간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구글링만 하시거나 조금만 손가락뿐만 파시면 좀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너무 교재나 책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80%는 내가 책을 사문해서 유한을 얻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중간중간에 나온 레퍼런스 참조 내용들이 있으면 그건 바로바로 링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하시는 패턴도 조금 더 공부하시면 알아두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맨땅 헤딩할 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 경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브라우저 스크린의 내용을 보시면 확장해서 보시면 갤러리가 나오고요. 그 갤러리 밑으로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각각의 개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퍼레이터 구분자죠. 그 다음에 넥스트 에로 이제 다음 항목 선택했을 때 그 다음에 바디가 나오고 서브 타이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렉탱글에 대한 부분에서 그 조그만 사각형이 하나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 갤러리까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 1까지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렉탱글 11, 그 다음에 서치 아이콘 1, 뭐 이런 녀석들은 브라우저 갤러리에 해당되는 위치가 브라우저 갤러리와 그러니까 브라우저 스크린에서 봤을 때 밑에 같은 녀석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레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리 구조죠. 트리뷰예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트리뷰 같이 안 보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확장을 하면 각각 아래 항목으로 자, 우리 이 기능이 파워 BI에서는 뭐였죠? 드릴 다운이죠. 밑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치고 들어가는 거는 그룹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개념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만들 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상황에 따라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기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라벨이죠. 라벨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녀석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보시면은 이게 라벨 앱 넘버 1이라고 됐죠. 앱 네임이죠. 앱 네임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벨의 약자를 썼고요. 그래서 LBL로 썼고 그다음에 앱 네임 1이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네이밍을 했죠. 자, 이 녀석이 실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 상에서 이 녀석을 핸들링 했을 때 이 녀석이 불려지는 개체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그 개체를 선택하고 그 개체에 대한 부분에서 속성을 정의하거나 아니면 그 속성에 대한 메소드를 정의하게 되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속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단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요
라벨 앱 네임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속성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에 대한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액션은, 메소드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수로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함수의 구조는 정확하게 엑셀의 포메이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의 함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엑셀의 포메이션처럼 함수명, 가로 열고, 인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엑셀 사용자라고 하면 전혀 이질감 없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정확히 또 유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요 내용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리플렛이죠. 리플렛인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렛이 뭔가를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개체의 내용에 대한 부분, 자, 보시면은 리플래시 안에 내용을 선택하시면 서비스 데이터 원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서비스 데이터 원본, 이 서비스 개체는 리플래시는 하나의 인자만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인자만 들어가는데 그 인자를 새로 고칠 연결된 데이터 원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원본은 어떻게 돼요? 새롭게 고친다는 거예요. 저장이 아닙니다. 새롭게 고친다는 거예요.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 웹상에서 어느 특정한 URL 들어가신 다음에 F4키 누르시면 새로 고치면 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새롭게 그 내용을 받아오는 거죠. 변경되거나 저장되거나 삭제된 내용이 있으면 그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리플레시를 해서 그 내용들이 제대로 잘 적용되는지를 다시 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아이콘에 적용되는 요 아이콘이 onSelect죠. 그러니까 onSelect 됐을 때, 이 아이콘이 선택이 됐을 때 어떤 행위를 해야 되냐면 리플래시라고 하는 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개념을 이제 하나 아신 거냐면, 프로그래밍을 하나 하신 거냐면, 이걸 누르면 어떻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새로운 스크린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 화면을 만들고요. 이거 연습해 볼게요. 자, 새 화면을 만들고 보면 스크린 1이라고 하는 화면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 단추를 하나 만들 거예요. 단추를 하나 만들고 단추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뭐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정말 지긋지긋한데 저 같은 경우도 언제부턴가 90년 제 기억으로는 아마 90년대 초중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90년대 초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프로그래밍 책을 사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 저는 짜증나거든요. 항상 일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헬로 월드예요. 지긋지긋합니다. 도대체 왜 언제부턴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계속 헬로 월드를 찍어야 되는데 헬로 월드를 찍는 게 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아직까지도 좀 그거 볼 때마다 좀 짜증이 나요. 하지만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헬로 월드 말고 다른 걸로 찍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찍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을 자, 셀렉트를 하게 되면, onSelect를 하게 되면, 자, 제가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게 notifie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림창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너에 표시할 수 있는 텍스트, 배너에다가 제가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안녕하세요. 자, 요렇게 텍스트를 제가 만들어 놓게 되면, 자, 요 notifie는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한 팝업 창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내용은 지금 여기 집어넣은 거고, 이 단추를 제가 클릭을 onSelect를 했을 때 이걸 표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시면 단추를 누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온데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간단한 유형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onSelect는 실제적으로 어떤 특정한 개체로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여기서 정의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거.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좀 이동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럴 때 내리는 기본적인 개념이 명령어가 내비게이트예요. 내비게이트. N자만 치시면 내비게이트 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코딩도 뭐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원하는 액션의 함수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치시면 인텔리전트하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다 보여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N자로 시작하는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개체건, 뭐 함수건 해당되는 내용, 즉 여기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다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내비게이트, 즉 우리가 메뉴판을 얘기하죠. 항해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거의 전서속에 사라진 에스케이프, 그러니까 뭔가 탐색하는 거죠. 항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동할 대상 화면이라고 나와 있죠. 어디로 이동할 거냐? 저는 브라우저 1이라고 할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거밖에 없어요.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 개체에 대한 부분에서 화면 이동이기 때문에 여기 쓰시는 화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얘가 인텔리전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코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초보자라도 여러분들이 창의력만 있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따져보실 수 있는, 그리고 끈기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앱을 정말로 쉽게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VBA 뭐 이런 걸로 뭐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얼마나 신천지입니까? 자, 브라우저 스크립트 1으로 가는 거예요. 얘를 누르면요. 그런데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전환에 대한 옵션이에요. 자, 어떻게 전환할 거냐? 커버로 전환할 거냐? 커버 라이트로 전환할 거냐? 커버 페이드로 전환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슬라이드 화면에서 슬라이드 이동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옵션 효과들이 있잖아요. 트랜지션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보시는 것처럼 스크린 트랜지션에 대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트로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오른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단추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디자인과 그 다음에 완벽한 어떤 내용을 만들려고 하면 그 꼼꼼함이 항상 있어야 돼요. 꼼꼼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용자가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다 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작업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분기되는 내용까지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사용자가 정의를 해줘야지만 그것에 대한 분기가 일어난다. 만에 한 가지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사용자가 정의를 해놓지 않으면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또는 에러 메시지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방식의 순서를 어떻게 나열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의 각각의 분기 또는 애사항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가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정의를 한다고 하면 결국 그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기술해 주는데 어떻게 디테일하게 기술을 해줄 것이냐, 그리고 그 순서를 어떻게 조합해 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그것이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개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선택해서 만들어졌던 내용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나와지는 갤러리에 대한 부분에서 자, 이제 두 번째 옵션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자, 요거는 뭐죠?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렬을 할 때 오른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업데이트 컨텍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트 디자인 소트 디센딩이죠. 소트 디센딩 1이 기본적으로 낫이 되어 있고 소트 디센딩 1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개념은 상당히 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변수라고 하는 게 항상 나와요. 그래서 거의 첫 장에 나오는 게 변수에 대한 할당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헬로 월드 찍을 때 기본적으로 변수에다 할당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뭐 이제 어떤 식으로 뭐 프린트를 통해서 화면에 표시할 거냐, 얼라트를 할 거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언어마다 좀 틀린 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모든 언어에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수예요. 변수 설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액션에 대한 부분들을 뭐 하려고 하면 내 행위에 대한 부분이거나 데이터가 됐거나 뭐 명령이 됐거나 뭐가 됐건 기본적으로 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VBA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VBA에서 디멘션에 대한 부분으로 뭐 인테거, 뭐 정수냐 아니면 뭐 배열이냐 어레이냐 여러 가지 내용들의 사전에 대한 변수 정의만으로도 엄청나게 복잡하죠. 그래서 상단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변수 정의를 하시면서 진이 다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변수 정의 다 끝난 다음에 항상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변수를 활용해서 이제 for 루틴문, 뭐 루틴문이죠. if문도 나오기 하겠지만 같이 쓰이는 거니까요. 어떤 루틴하게 돌아가느냐. 그 다음에 배열에 대한 부분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에 대한 구조들, 뭐 여러 가지 뭐 함수 펑션에 대한 라이브러리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sort descending 1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그 변수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누르면 오름차순이 되고 한 번 누르면 내림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sort descending 1이라고 하는 게 변수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화면에서만 적용되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컬 변수냐 글로벌 변수냐예요. 그래서 변수를 정의할 수 있긴 하는데 파워 앱스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그램 패턴에 익숙하신 분들한테 좀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수 정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불러와서 쓰는 거고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을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변수를 정의해야 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변수를 정의하거나 활용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최소화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변수 정의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컨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셋문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우리 보통 그 파이썬에서 얘기하는 구조화된 데이터 형태의 구조 있죠. 그래서 뭐 배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컬렉션이라든가 딕셔너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컬렉션으로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구조가 있다. 요거는 지금 보시는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지금 한번 누르면 토글 단추처럼 한번 누르면 그러니까 요 녀석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하고 이 녀석이 앞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느낌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은 한 번 더 누르면 true가 되고 true를 한 번 더 누르면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 지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sort descending 1이라고 하는 건 그럼 결국 어디에 적용되냐면 바로 브라우저 갤러리에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sort descending 1이라고 if sort descending 1 if문은 항상 반드시 이 개체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나타내야 되죠. 요 구문 보고 보세요. if sort descending 1이 요게 참이면 descending 내림차순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false면 ascending을 해라. 그런데 저희가 요거를 한번 요 개체를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되죠? 요 개체를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되죠? true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번 누르면 그 true 값을 false가 되는 거예요. 어떤 수식에 의해서? 요 수식에 의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이 화면에서만 정의될 수 있는 변수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업데이트 컨텍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데이트 컨텍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활용 예제가 지금 보시는 요 구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not 연산자죠. not 연산자로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바로 부을 논리 변수로 바로 부을 값으로 되는 거예요. 데이터 형식이 부을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거짓으로 나타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sort descending 1이 불런이다. 불함수고 초기 값은 true다. 이런 식으로 초기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new form 그 다음에 edit form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거 내비게이션 이렇게 돼 있죠. 요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new form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new form을 어디서 만드냐면 edit form 1이라고 하는 거에다 new form을 만드는 건데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액션이에요. 그 다음에 액션이 뭐냐면 저희 방금 전에 보셨죠? 이동하는 거죠. 스크린 어디로요? 에디트 스크린으로 움직이는데 그 다음에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누르면 두 가지 액션이 정의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미콜론을 통해서 액션을 제가 또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액션을 누르면 첫 번째 무슨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작업을 할지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래서 이 어떤 특정한 액션에서 함수를 변수를 지정을 하고 변수 지정한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고 또는 뭘 리플래시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커맨드가 두 개의 명령이 여기에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ew form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 새롭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select parent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만 보시면은 이게 의미가 안 올 수 있어요. select parent.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select인데 뭔가 선택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parent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서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parent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은 next arrow 1이라고 되어 있고 아이콘이죠. 그리고 이 녀석의 위치를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왼쪽에 보시면 제가 이 녀석을 선택하시면 이 녀석은 갤러리가 되어 있죠. 제가 이 개체를 선택하시면 이 개체의 위치가 어딘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 개체를 보시면 next arrow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냐면 브라우저 갤러리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입장에서 parent는 뭐냐면 요거예요.
브라우저 갤러리예요. 그래서 브라우저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갤러리를 셀렉팅을 한다. 내가 셀렉트된 이 개체에 대한 부분에서 이 개체의 속성을 누구한테 전파를 하냐면 결국 이 위에는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브라우저 스크린 1은 뭐죠?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패런치가 아니죠. 그래서 이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조금 더 센스 있으신 분들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그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뭐냐면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선택을 하고 자, 보세요. 요거는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여기에 적용되어 있던 기능이 뭐였죠? 얘를 onSelect 하게 되면 얘에 대한 기능은 select parent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select parent니까 얘는 브라우저 갤러리로 가는 거였어요. 선택을 하시면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이동됐단 말이에요. 잠깐만 제가 해당되는 여기에서 이 녀석을 선택을 했는데 이 녀석에서는 select parent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내비게이트가 없었는데 분명히 얘를 누르면 어떻게 돼 있죠? 디테일 화면으로 넘어갔잖아요. 야,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프죠? 셀렉트 페런트라고 하는 걸 찍었는데 그러면 이 녀석은 결국 뭔가를 선택했는데 그 부모를 찍으면 부모에 대한 부분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소린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역할을 주지 않으면 그 커맨드를 주지 않으면 얘가 알아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유출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선택을 했을 때 이 녀석은 모든 얘가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의 내용들을 페런트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페런트로 그러니까 위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의 페런트는 어디냐면 브라우저 갤러리죠. 브라우저 갤러리를 가서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에 대한 부분에 아이템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부분에 뭐를 보셔야 되냐면 onSelect를 보셔야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의 onSelect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제가 선택할 수가 없죠. 전체를 제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요 화면에서 얘만 이 브라우저 갤러리만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onSelect에 대한 기능, 어디에 브라우저 갤러리 onSelect에 대한 부분이 기능이 먹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Navigate, Detail, Screen 1으로 이동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거 뭐 진짜 머리 아픈데? 왜냐면 이거 저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자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얘가 패턴을 만들었는지 저희가 한번 보는 건데 그러면서 각각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좀 확인하시는 건데요. 자, 이 녀석을 찍어봤더니 이 녀석이 한다는 짓은 결국에 뭐였냐면 그렇죠? 넥스트 에러 이 녀석이 한다는 select parent로 넘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녀석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전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dax.microsoft.com을 가시면 DOCS입니다. DOC만 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설명서로 가고요. 설명서에서 파워 앱스로 가신 다음에 파워 앱스에서 그냥 아무거나 내용 찍으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다 나오시고요. 요거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소유를 하셔야겠다라고 하면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근데 워낙 내용이 많아서 저는 여기서 select라고 쳐보겠습니다. select를 쳐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넘어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짜증나는 부분이 여기서 이제 생길 수 있어요. 일단 이제 보시면 자, select 함수는 사용자가 컨트롤을 클릭하거나 탭처럼 컨트롤해서 작업하면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뮬레이션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결과 대상 컨트롤에서 onSelect 수식이 계산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좀 어렵게 해놨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원문을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친절하게 해놓지 않은 경우에 그냥 직역해 놓은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영어권에 있는 내용들은 직역해 놓은 거니까. 이걸 이제 한번 제
제 의무가 이거 한번 되씹어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그 결과 대상 컨트롤에서 onSelect의 수식이 계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뮬레이션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이 기본적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select에 대한 부분은 select parent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대상 컨트롤, 그 결과 대상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썼었죠? select 그 다음에 parent였죠. 그러니까 그 parent를 의미하는 parent가 결과 대상 컨트롤, parent의 결과 대상 컨트롤에서 onSelect 수식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 치고 들어가는 거죠. 마치 우리 인다이렉트처럼 엑셀의 인다이렉트를 생각하시면 인다이렉트 한 다음에 A1을 딱 치시면 A1이 가리키고 있는 셀로 다시 한 번 더 이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select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onSelect 내가 선택한 개체가 onSelect가 있다면 그 개체에 onSelect를 내가 한 번 더 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다시 정의를 하시면 select parent예요. parent를 봤더니 뭐죠? 브라우저 갤러리예요. 브라우저 갤러리에 뭐죠? onSelect를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치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썼냐? 저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빌드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인 원칙상에서의 가장 표준 스탠다드한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는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면 여기까지만 하시고 이제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오늘 강좌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강좌에 좀 이어서 계속 할게요. 안 그러면 계속 하시면 여러분 이제 머리 복잡하시니까 지금 안 그래도 복잡하신데 오늘 강좌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요 내용에 대한 부분은 select parent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요.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navigate 그 다음에 detail screen 그 다음에 뭐죠? 뭐 cover, on, fade 다양한 형태를 줄 수 있죠. 자, 그리고 onSelect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제거를 할게요. 즉 브라우저 갤러리에 있는 onSelect는 없앴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select parent가 아니라 그냥 바로 여기다가 navigate, detail, screen, fade라고 제가 기능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클릭해 보시면 됐죠. 됐습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직접 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뭐 이거를 맨 땅에 이제 만드실 때는 그냥 처음에는 이 빌드된 거니까 빌드된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 한 땀 한 땀 새롭게 만들 때는 다 디테일하게 하나에서 정의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해당되는 요 내용을 선택했을 때 이 개체에 대한 디테일한 화면이라든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에디트 화면 넘어가야 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해당되는 부분으로 제가 지정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복잡하게 위로 올렸다가 위에서 정의된 거에 대한 페런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안 되고 방금 버전을 보셨던 그런 구조를 가지고 넘기시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려운 거를 포기하시고 쉬운 것만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요게 이해가 되시면 두 개를 다 가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우신 거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정리하시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컨셉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페런츠라고 하는 게 있다. 페런츠에 이어서 뭐도 있냐면 디스 아이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다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머리는 폭발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개념 속에 정리해야 될 것은 자,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상위 계층은 페런츠라고 불린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select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부 개체 중에서 하부 개체에 있는 녀석을 선택을 했을 때 그 녀석이 그대로 그걸 가져와서 페런츠에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려고 할 때 select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거에 대한 속성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 아빠가 가지고 있는 onSelect의 기능을 밑에 있는 자식이 불러다가 한 번에 쓰는 거죠. 그렇죠? 불러다가 그러니까 아빠의 G를 대신 이용해서 아빠 찬스를 한번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정의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에서의 기본적으로 우리 보셨던 내비게이트,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 보셨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간단한 변수를 설정하는 거는 업데이트 컨텍스트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화면 내에서만 통용되어지는 변수를 생성할 수 있다. 물론 글로벌한 변수도 나중에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조화된 데이터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보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보셔야 될 건 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리 복잡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복잡한 머리 내용 속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잘 정리해 놓으시고 제 자리를 찾아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신다고 하시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보다 더 어느 그 어떤 프로그램 MS에서 지금까지 제공했던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정말 확장성 있고 강력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2014년도에 파워 BI를 처음 보고 나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 말 2017년도 초에 파워 앱스가 처음 나왔을 때 좀 나름 기대를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그 전작을 제가 공부를 하려고 배우고 있다가 그게 끝나고 뭐 파워 앱스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봤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 내용을 보고 다소 많이 실망을 했었어요. 이건 기능이 별로 제한적이겠구나. 근데 최근에 다시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리뉴얼되고 통합되고 다른 여러 가지 시너지 기능들과 연결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또 그때 그 느꼈던 흥분을 요즘 또 느끼고 있습니다. 파워 BI를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드릴 수 있어요. 이제 방점을 찍었다. 완성이 됐다. MS의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이 파워 플랫폼 하나만으로도 타 경쟁사들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졌다고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땀 한 땀 저랑 사부작 한번 가보시자고요. 여러분들 뭐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나는 프로그램은 안 돼. 뭐 이렇게 이미 선을 그으신 분도 계실 텐데 정말로 초보자분들도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하나하나씩 정복해 나가시죠. 자, 저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내용들, 추가적인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같이 보시면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